영신님 착해 보이죠? 말도 정중하고 배려도 있고 다정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 순간부터 상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거든요. 진짜 문제는 말이죠. 영신님은 어쩌면 지금도 자기가 왜 쎄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지 모른다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영식이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 영식이 관계를 이렇게밖에 맺을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해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화 천만물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영식님이 왜 쎄한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이화 초반부는 바베큐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 자, 우리 영수아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누가 이 작업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도 은근히 중요해요. 영수, 여기에 우선 영수아재가 있고요. 영수아재가 여기 딱 있고, 그 다음에 광수까지는 확인이 됐어. 그 다음에 영철이 숨어 있죠. 그 이후에 또 영식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 되게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안 하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 뺀질거렸다? 나는 솔로 29기 때 우리 영철아재 뺀질 2화 때 말이죠. 다른 사람들 평가는 하고 있고 여자들 점수나 매기고 앉아있고 본인 아무것도 안 해. 그래놓고는 뭐 여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바비큐를 만들고 있는 출연진들의 모습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옆에 또 영화제가 확인이 됩니다.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긴 한데요.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영자가 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자는 이제 부채취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등 조언을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순간적으로 영자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탁 만지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신체 동작,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많다. 자, 왜 중요한 부분이 많은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환승연의 4에서 머리를 꾹 누르는 제스처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승용 아저씨, 머리를 이제 꾹 누르거나 이렇게 막 터는 동작이 많이 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지금처럼 이 영호의 아재는 순간적으로 영자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외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 이런 동작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후에 또 질문합니다. 우리 영호가 돼지고기는 센 불에 구워야 하나요? 라고 하는 등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영자도 보통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꼽을 주거든요. 이게 무슨 요리교실이야 뭐야 하면서,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자, 그거를 아주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꼽을 주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왜 꼽을 주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꼽을 줬을까요? 아니면 우리 영수아재처럼 질문을 해도 나긋나긋하게 잘 받아줬을까요? 자, 그래서 이때 이미 영자는 조금 확실히 좀 영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바쁘고 오히려 독립적이고, 마찬가지로 남자가 조금 독립적이거나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은 우리 영자에게 더 부담을 지어준다면, 자, 우리 영자는 영수가 고기를 열심히 꽂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빛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나는 솔로 4개 12기, 이제 지금 결혼을 앞두신 일상기 옥수님이 순간적으로 미스터 강을 쳐다봤을 때 눈빛 확실히 다르죠. 자, 혹은 솔로 지역 5에서 지금 제가 데릭지터라고 별명을 붙였던 우리 데릭스병에 관심이 많은 희선씨가 보는 눈빛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짤로 구워도 느낌이 달라요. 눈빛이 아련하죠. 자,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심히 바베큐를 구운 후에 맛있게 냠냠하고 있는 출연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영철아재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이죠. 자,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되지? 그러니까 은근히 이분도 제작진과 카메라와 출연진들의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향하기에는 좀 애매해. 그렇다고 해서 또 카메라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기엔 또 애매해. 왜냐면 제작진 중에는 또 남피디를 비롯해서 좀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사소한 장면 같지만 영철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며 주변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냥 보면 뭐 그렇구나, 영철이 뭐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저와 같이 심층 분석을 하게 되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영철은 카메라와 제작진과 주변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전체를 한 번에 읽어드리고 있다. 다른 사람은 딱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면 영철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스캔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출연진들을 향해 제작진이 위다 마인드로 출연진을 향해 잔을 돌리면서 맥주를 냠냠하고 있는 영철아재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옥순이 옆에서 반응이 쉽지가 않네 라면서 기가 빨리고 있는 영수의 모습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영식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뭐 캠핑에서는 고기 먹는 게 국룰인가 하면서 영자를 이제 도끼로 계속 찍어내는데, 질문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담담하게 대답하는 영자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우리 영숙 씨는
영어를 보면서 아이돌 같다고 칭찬을 탁 때리고 있죠. 자,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영숙의 1순위가 영수고 2순위가 자기를 골라준 영호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때는요 지금 서로 첫인상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남자들의 마음 몰라요. 그 상황에서 이미 영숙과 영호는 서로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실제로 영호도 첫인상 선택을 영숙이 했으며, 자, 무엇보다 또 정신분석 매니아에 잘난 척 들어갑니다. 이럴 때 이미 영호가 영숙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에다 손이 탁 들어가고, 또 셔츠를 여미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영호가 영숙과 한번 얽힐 거라고 봤죠. 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심층 분석으로 입 벌리십시오. 잘난 척 들어갑니다. 슉슉슉.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영숙과 영호가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영호가 또 센스있게 받아치죠. 포장 인사인 줄 알았다, 포장 잘한다.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소하게 넘길 수도 있지만요, 영호가 이렇게 받아치는 장면이나 영숙의 이 말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인지를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만약에 영철이 들었으면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받아칠까요? 아니면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만약에 영철이 누군가가 플러팅하면 또 숨겠죠? 아우 하면서 또 떨면서, 우리 영철 아닌 영철, 홍철 없는 홍철씨처럼 영철 없는 영철 씨는 이런 말을 이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영호는 받아쳐버리죠. 그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영호가 1화 때부터 그는 애견남이라기보다는 테토남에 가까울 거라고 본 이유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화 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영호는 아닐 거다. 영호랑 상처는 좀 모르겠는데 확실히 영호는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또 영호는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철이나 이런 사람처럼 약간 조식이라든가 애견이라든가 아니면 좀 소극적인 모습을 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영수를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숙이 처음에는 상철이지만 또 이분도 영숙에게 틀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튼다고 해서 또 잘 된다는 보장이 또 없기도 합니다. 약간 조금 영자가 안면이 이렇게 대칭이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을 우리 의사이신 탐정님들께 맡기도록 하고요. 이것도 좀 특정한 이유가 있죠. 약간 이제 얼굴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진 특징이 있는데, 자, 제가 왜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평상시에는 왼쪽으로 틀은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오른쪽으로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틀어지지 않는 표정을 지을 때는 또 그만한 나름의 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습관과 반대되는 일을 할수록, 사람이 예외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 갑자기 그는 평상시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씩 웃다가 갑자기 그렇게 웃지 않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즉, 사람이 평소와 다른 특정한 행동을 할 때는 유심히 지켜보는 게 그 사람의 감정선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가 첫인상 여성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예상대로 영자를 선택을 했죠. 영수가 걷는 포즈도 조금 웃깁니다. 살짝 주먹을 쥐고 이렇게 팔을 살짝 벌리면서 걷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리도 살짝 교차하고 있죠. 네, 긴장하는 느낌을 우리가 그가 걷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반대로 굉장히 차분하게 걸었다면요, 아마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걷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카메라를 또 보고 있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화가 진이 됐고 난 더 이상 누군가가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네, 굳이 이런 포즈로 찍기보다는 한숨을 또 때리면서 으아 하면서 걸었거나, 네, 그런 느낌으로 걸었겠죠. 그래서 동작 하나, 말투 하나, 시선 하나에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자신이 찍었던 여성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되게 의미가 커요. 네, 잘 보세요. 영호랑 상철은 그냥 옆으로 탁 들이미잖아요. 근데 영식이랑 광수는, 영철은 자기 안으로 오므립니다. 반대로 영수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탁 떼요. 그쵸? 즉, 핸드폰을 자기 몸에 밀착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지금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상철도 그렇고 영수도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애견이다, 뭐 소심하다, 소극적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철은 이제 약간 조금 안쪽으로 오므렸어요. 두 손으로 잡지 않고 한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 두 성향의 지금 중간에 놓여 있지 않을까. 소심한 듯 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뭔가 예민한다고 하다가 지나치게 이게 내성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주변을 잘 읽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자, 다시 이후에 영수가 영자를 고른 후에 내일은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영수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미래를 향해 투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좀 더라고 해서, 오늘은 1만큼 친했다면 내일은 3만큼 더 좀 더 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영수가 영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많이 알 수가 있고요. 영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야기 더 많이 나눠봐요. 오, 잠깐만, 이야기? 오, 그분이 어른거리는데요? 아이고, 냄새가. 그분 설마? 설마 휘대의 요분으로 갑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요 라는 말로 영자 또한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영자의
무의식, 즉 신체와는 다르게 머리는 조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인터뷰 장면에서 좀 의외였다면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그 리뷰를 쭉 하면서 의외다, 예상 못했다 이런 말 나오면 제 가능성이 쭉쭉 떨어지거든요. 물론 예외가 있긴 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었냐? 바로 나는 솔로 7기 정수님이 좀 예외인 케이스였어요. 영수가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다. 왜 나한테 관심을 안 표현했냐? 라고 하다가 결국 두 사람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 예외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현재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의외다, 예상 못했다, 생각 못했다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좀 요번은 좀 의외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영자님의 요 케이스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고 실제로는 내심 바랬기 때문에 좀 의외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혹시라도 정신부서 매니아님 예상 못했다 의외다 하면은 관계가 잘 안 된다고 이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제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잘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요 예외적인 케이스 나는 솔로 27기 정수님과 영수님의 사례를 들어서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영자님이 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건 그렇게 썩 좋은 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현재까지 2화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영수와 영자가 현재까지는 잘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오래 가긴 힘들다고 보는 지점들이 요 부분입니다. 뭔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몰입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모로 카메라를 순간적으로 보고 있는 영자님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묘하게 신체 언어랑 지금 호감이 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영호화재랑 또 영숙님이랑 서로 짝이 되어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영수 쪽을 바라보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시선이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이상형이 누굽니까 할 때 순간적으로 이 남자 출연자나 여자 출연자가 시선이 돌아간다거나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고를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건다거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수님을 택한 영호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호 확실히 이번 기수에 좀 예외적인 마치 나는 솔로 29기의 영철이 연하남 같지 않은 연하남으로 불렸던 것처럼 애견남 같지 않은 애견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숙 살짝 차분하긴 해요. 뭔가 눈빛이 좀 다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나는 솔로 4개 옥순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분하죠 눈빛이. 네, 여기 차이가 있죠. 반월형이고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입술의 느낌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은 애매하다. 아직은 영숙님은 1순위가 영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식님의 자기소개 첫인상 선택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컨셉은 되게 잘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 저는 나는 솔로를 제작진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편인데 가면 갈수록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많고 또 이런 건 되게 의외였어요. 그리고 본래적으로 이 춤이라는 거는 고대로부터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렬하며 가장 솔직한 의사소통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컨셉을 잘 살린과 동시에 또 현대 지금 한창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댄스나 춤을 잘 섞어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팬들도 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연프라든가 아니면 주된 시청자들인 관심 있는 것들을 뭐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유행에 잘 맞게 지금 변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컨셉을 되게 잘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웃기더라고요. 계속 춤추는 거 보면 야 빨리 가 빨리 가 하면서 옥순이 계속해서 잔소리 주거든요. 자기가 추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 너무 웃겼고 여러분은 확실히 조금 소극적이고 좀 내향적인 남장 수련자들을 후끈 이제 달아오게 만들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족이라든가 이런 많은 그 민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부족에 서열을 맞추고 대결을 하고 좀 그런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거는 구애의 춤을 추는 새들의 모습이라든가 혹은 벌들도 마찬가지로 침입자가 올 때 순간적으로 칸에 있는 벌들이 동시에 날개를 펼치고 그 다음에 날개를 펼치고 날개를 펼치고 해서 거대한 동물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그 군무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어떤 동식물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즉 몸을 통해 대화한다는 그 컨셉에 상당히 충실한 걸로 보입니다. 제작진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애견남 테토녀 특집이다. 그러면 남자들이 소극적이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좀 적극적으로 끌어올린가 동시에 다양한 면모를 이제 우리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왔던 컨셉이라 보고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약간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자, 시선은 영자 쪽이긴 해요. 근데 몸의 방향이 살짝 다른 쪽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정숙이나 아니면 영숙 쪽으로 한 번은 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즉 무의식적으로 신체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영신의 마음이 저는 살짝 이게 이중으로 지금 두 개로 나뉜 건 아닐까. 물론 시선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영자가 1순위긴 하지만 아까 영호대처럼 아예 몸과 시선의 방향이 일치하는 느낌은 또 아니긴 합니다. 조금 살짝 지금 갈라져 있죠. 방향이 말이죠.
자, 그리고 옆에서 옥순이 빨리 좀 가라 하면서 꼽을 줘가지고 후딱 앞으로 나가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영식이 제안합니다. 진지한 대화는 아직 못했으니까 나중에 좀 더 대화를 해봐요 라고 했을 때 아까와는 다르게 그냥 내라고, 즉 영수 때와는 다르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즉 아까 영수 때는 좀 더 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영자도 그 부드러움에 맞게 얘기 좀 더 나눠봐요 라고 같이 호흡이 맞아요. 네, 마치 솔로지옥 5에서 우리 고은 씨가 성민 씨에게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오빠랑 내가 호감이 올라가는 속도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등 저는 훨씬 더 영식과 영자가 호감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영수와 영자가 호감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 관계가 끝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후에 영자가 처음에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첫 등장을 할 때 혼자서 이제 번쩍드는 장면을, 혼자서 캐리어를 이제 번쩍드는 장면을 보면서 영수와 영식은 빵 터지고 있는데 영호는 좀 차분하게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호랑 영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너무 비슷해요. 이렇게 강대강이 만났을 경우는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고 좀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가 웃긴 하지만 눈이 차분하죠. 자세도 조금 방어적이고 뒤로 물러나면서 지금 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좀 영호랑은 되기가 힘들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이후에 영자는 또 영식이 자기를 선택해준 거에 대해서 나랑 마음이 통했구나 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녀의 말이 조금 꼬름합니다. 기대가 됐던 건 있었죠 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 시간 때 많이 배웠던 대과거 있었다, 과거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무엇보다 순간적으로 영자가 영식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 꼬름하긴 합니다. 물론 이거를 영수와 인터뷰 장면을 이제 오래 붙였는지 제작진이 또 편집 신공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작진이 그렇게까지 밑장을 빼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요. 순간적으로 영식에 대해 얘기할 때 시선이 피하고 있고 입술이 삐뚤이가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웃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직각으로 지금 평행해서 웃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영자의 이 삐뚤이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입술이 삐뚤 방향으로 자기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나는 솔로 25기 미경입니다. 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오른 삐뚤이죠. 기분이 좋을 때나 마음에 들 때 나오는 삐뚤이고요. 반대로 기분이 안 좋으면 왼쪽으로 삐뚤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미경은 진짜 감정이 확 드러나요, 얼굴에. 미경 씨는요. 근데 지금 영자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평행이거나 오른쪽으로 삐뚤을 때는 뭔가 캥기거나 지금 되게 의아한 상황, 의외인 상황일 때 이렇게 삐뚤이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의 감정을 입술이 삐뚤 방향으로 표현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티가 많이 나죠. 우리 미경은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입술만 보고 기분이 좋네 안 좋네만 봤어요. 미경은 딴 거 안 봤어요. 제가 25기 리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자도 조금은 좀 그런 케이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25기 미경 때처럼 영자가 입술이 오른쪽으로 예외적으로 삐뚤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계속 왼쪽으로 삐뚤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예외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얼굴의 방향이나 튼 정도가 보통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오른쪽으로 입술이 가고 있습니다. 네, 되게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자가 영식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장면이 조금 의외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영철님 첫인상 선택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아이고 참 힘들구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순간적으로 나올 때 모습인데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네, 그렇게 해서 무서운 눈빛으로 등장을 한 영철님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순간 순자님이 이제 비추게 되는데 반응이 담담하죠. 그래서 저는 순자님은 영철님에 대해서 크게 감정이 없으나 영철님이 한 번쯤 얽히지 않을까? 제작진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비추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깊게 얽힐 것 같진 않긴 해요. 근데 다만 영철님이 인터뷰를 1화 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순자님이 입장한 순간부터 라고 하면서 약간 좀 1화 때 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철님이 한 번쯤은 영자에게서 순자에게로 틀지 않을까. 두 사람이 잘릴 것 같지는 않긴 해요. 아직까지는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뭔가 시그널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반대로 영자는 살짝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한테 오겠나? 나한테 오겠지 뭐, 내가 이번에 퀸인데 하는 속마음을 우리가 살짝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영철이 이제 빌런 발언을 하거든요. 자기를 안 골라줬다고 꼽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인상 0표를 받아버렸다.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자, 이렇게 유행어를 딱 드립을 치는 것도 그렇고 굳이 그런 밈을 왜 여기서 언급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가 보고 있는 앞에서 나를 골라주지 않았다고 짜치는 소리를 하면 이제 웬만하면 거의 빌런 확정이거든요. 왜 날 안 골라줘? 라고, 당연히 넌 날 골라야지 라고 시비를 턴다고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죠. 자, 이후에 영철이 또 심각한 빌런 발언을 또 합니다. 내일은 짜장면 안 먹게 해줄 거죠. 자, 계속해서 지금 역대 그 빌런들이 하고 있던 그 발언을 지금 2화 만에 지금 원투 콤보로 그냥 팍팍 날려버리는 우리 영철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빌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죠. 11기 영식이 했던 그 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철이 했던 이 실수가 우리 21기 영식만 했냐? 그건 아닙니다. 나는 솔로 8기 영식 아재가 당시에 우리 영식 아재가 말이죠. 순자가 자기를 골라주지 않았다고 순자 나는 너를 골랐는데 하면서 이 캐리어를 혼자서 끌고 가면서 D급 발언을 이제 장렬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두 사람은 잘 되지 않았죠. 이와 같이 이제 빌런 드립을 치면 가능성이 쭉쭉쭉 낮아집니다. 자, 혹은 나는 솔로 27기 영수가 상철이라든가 정숙 등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안해 나는 순자 너가 마음이 없었어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 순자를 매겨버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누군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시원하게 까면은 빌런일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문제는 우리 지금 30기 영철아재가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짜증을 안 먹게 해주실 거죠? 난 왜 첫인상 0표일까?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빌런 발언을 계속해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문제는 영자는 그걸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웃고 있지만 춤을 추면서 웃고 있지만 눈은 차분하게 그런 말 하고 있는 영철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짜장면 안 먹게 해주실 거죠? 라고 하는 발언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실제로 영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하다 죄송하다 못했다 라고 해서 또 고미드립이 나와버렸네요. 자, 고미드립 제가 방송상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고맙다 미안하다 나는 솔로 25기 미경이 얘기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나는 솔로 4기 민박 12기 슐립씨가 얘기했던 거기도 하고요. 나는 솔로 29기 영숙이 고맙다 근데 미안하네요. 솔로 지역 5에 우리 주얼리 주영씨가 하는 등 이 고미 드립이 나오면 가능성이 쭉쭉쭉 낮아집니다 진짜. 왜냐하면 고미 드립을 듣고 현재 커플인 경우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최종 선택까지는 딱 한 케이스 갔어요. 나는 솔로 25기 미경이 가긴 갔는데 커플이 되기는 현재까지 그 감정을 유지하는 현재 커플이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미 드립을 시전해버린 영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대로 말합니다. 선택해줘서 의였다. 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한데 현재까지 약 80%의 가능성으로 의외였다, 몰랐다, 예상 밖이었다. 자, 이러면 가능성이 쭉쭉 낮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기 영철과 이제 춤을 춘 후에 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밥 먹은 거 소화될 것 같다. 자, 요 말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많이 애매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랑 춤을 추고 나서 이런 말을 하려나? 그 관심 있는 사람과의 감정에 집중을 하지 뭐 소화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잘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광수 아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약간 특이한 게 광수가 다리를 교차해서 걷더라고요. 저도 광수도 의외로 되게 세심하고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이유이긴 합니다. 또 가까이 가서 지내면 입도 되게 잘 터실 것 같고 입담도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뭔가 막 적극적으로 활달하게 할 스타일은 또 아닐 거라고 보긴 해요. MBTI를 치면 ISFJ이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자, 근데 광수의 등장에 또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요. 순간적으로 영숙님께서 광수를 보자마자 손이 딱 주먹이 쥐어져요. 그래서 영숙과 광수도 한 번은 얽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광수는 옥순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만 순간적으로 영숙을 비추는 거 봐서는 영숙과 광수가 한 번은 얽히지 않을까? 아마 영수랑 잘 안 되고 영호랑도 좀 잘 안 된 후에 광수랑 얽히거나 아니면 중간에 한 번은 좀 얽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제작진은 다 알고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말이죠. 그게 이제 제작진이 우리 같은 시청자나 리뷰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유리한 또 지점이기도 하면서요. 자, 어쨌든 저는 조금 영숙과 한번 광수가 얽히지 않을까. 올해는 가지 않거나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요. 혹시 모르죠. 또 광수가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영숙과도 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광수 아재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맛이 있어. 동글동글하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철 아재가 첫인상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미 상철은 왔을 때부터 현숙 쪽을 바라보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은 암묵적으로 자기가 목적하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걷기 때문에 이미 상철은 현숙을 보면서 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상철 아재 곱돌이탕에 소주 드립을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상철이 애견남 특집에서 나온 만큼 겉으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애견남의 모습보다는 조금 독고다이 플러스 약간 자기 주관이 강한 27기 영수와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보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철과 영호가 조금은 적극적이고 자기가 먼저 찾아 나서는 모습, 즉 애견남 테토니어 특집이라고 했지만 그 시리즈의 특집의 컨셉을 배반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미 영호는 배반했죠. 본인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애견남 스타일 아닙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저희 잘한 척을 입증해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고요. 다만 현숙은 대답을 할때 곱돌이탕 드립을 쳤을 때 슬쩍 현숙은 카메라를 보는 거 봐서 오래가기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집중을 잘 안 하면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긴 해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호의적인 감정이 큰데 무의식적으로는 조금 집중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철과 춤을 춘 후에 양머리 앞슬기,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여자들의 호감 반응 중 하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술판을 벌이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순간 빵 터지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영식이 아직 영자가 자기의 감정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건 역대 그 어떤 기수보다도 빠른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던 나는 솔로 25기 영철이나 나는 빨리 알아봐야 돼, 나는 빨리 대화를 해봐야 돼 라고 하면서 첫날 밤부터 바로 현숙을 불러냈던 상철보다 훨씬 더 빨라요.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자기의 마음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식이.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영식이 이번에 빌런으로 화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영자도 실은요,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상석으로 또 가더라고요. 은근히 영자도 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또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영숙이거든요. 영숙과 영호가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작진이 살짝 뭉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작진이 놓치는 걸 받아먹는 게 저희 취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작진이 뭉갰던 영숙과 영호가 대화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영식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영자가 나도 호감으로 찍었기 때문에, 나를 첫인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최대한 빨리 굳히면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건 너무 조급했죠. 영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대화를 걸고 있고, 순간적으로 영자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걸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호흡을 고르고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열심히 지방방송을 하고 있는 영숙과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걷는 장면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쭈뼛쭈뼛하고 말이 좀 툭툭 끊기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영자가 영식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말하지 않은, 즉 이제 말이 없는 시각적인 것만 확인을 했지 언어적으로도 친밀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막상 두 사람이 단둘이만 있게 되면 더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함께 있으면서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달군 다음에 슬쩍 불렀으면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술판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질 것 같은데, 지금 영식이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영식은 할 말이 여자친구가 되면 뭐 이럴 것 같다, 나는 남자친구로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 뭡니까? 아직 두 사람이 친구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연인 얘기를 하니까 영자가 쭈뼛쭈뼛 하겠죠. 물론 모든 관계가 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자가 더 관심 있거나 호기심이 있으면 남자도 조금 더 세게 밀어도 괜찮다고 저는 이제 연프들을 리뷰하면서 느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관심이 있었으면 영자가 계속해서 영식에게 툭툭툭 치면서 말을 걸었을 거예요. 그렇게 영자가 어느 정도 끌어오를 때까지, 업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데리고 와도 늦지 않았는데, 영식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하며,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영식이 뭔가 쎄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의외로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자가 이제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자 영식이 그럼 무슨 말 할까요? 라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데 무슨 말 할까요? 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말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잘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자도 얘기합니다. 글쎄요, 뭐 자기소개 전이라 뭉개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식이 이제 급발진을 합니다. 연애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하느냐. 상대방이 답답하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점점 뭡니까? 영자는 영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감정선을 잘 끌었고 농담도 하고 좀 친밀해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자의 표정이 점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많이 급했어요, 영식이. 너무 많이 급했고, 무엇보다 저는 근원적으로 영식이 연애를 하는 목적이나 여자를 만나는 목적이 뭔지가 좀 의아해요. 우선 짝을 만들고 봐야 되는 건가? 우선 옆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건가? 그가 나는 솔로에 나오기 며칠 전에 헤어졌다는 부분도 많이 애매해요. 지금 24기 광수하고 있는 그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24기 광수도 욕을 오지게 먹었잖아요. 방송 나오기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며칠 전에 막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출연하고, 정말 진심으로 나온 게 맞나? 라고 욕을 엄청나게 했던 만큼 지금 같은 실수를 영식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습들은 정말 진정성 있게 방송이 나온 건가?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똑같이 그런 의도로 출연한 것은 아닐까. 당시에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21 영호도 후반부 가면은 우리 남경호 PD의 마법에 걸려갖고 옥순에게 몰입하다가 이제 된통 터졌던 것처럼 영식도 이번 방송에 나갔고 된통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영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전혀 이런 얘기를 할 단계가, 우리 두 사람의 사이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저는 영자의 표정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자가 받아들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자가 이후에 영식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할 때 점점점 자기 속을 밝히지 않는 말을 합니다. 글쎄요, 아직 다 좋은 것 같은데? 자, 다 좋다.
정말로 영식이 호감이 있으면 저도 영식님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말 했겠죠. 자, 이렇게 뭉개버린 것 자체가 저는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영식이 지금 급발진합니다. 지금 영자가 해도 모자랄 말 하고 있죠. 바로 저는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다. 그럼 영자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머릿속에 탁 뜨겠죠. 마음이 시간이 걸리는 편인 사람이 이렇게 빨리 나를 부른다고? 아직 이튿날도 안 되는데? 자기소개도 안 들었는데? 라고?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겠죠. 자, 그래서 영자의 표정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영식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저는 영자님에게 호감이 커지고 있고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자,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서서히 커지고 있으면서 영자님에 대해서 호감이 커지고 있다. 자, 나는 A면서 A가 아닙니다. 나는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점점 영자의 표정이 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 영식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자의 표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식이 계속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말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이게 이상해요. 뭔가 영식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급해? 큰 이변이 없으면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마음이 천천히 오르는 사람들일수록 약간 간첩이라고 욕을 먹지만 간을 보거나 자기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밝히지 않는 행동들을 벌여왔는데 왜 이 사람은 나는 마음이 천천히 올라가는 스타일이다. 근데 나는 굉장히 영자에 대해서 호감이 많고 큰 이변이 없으면 나는 계속해서 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반된 메시지를 왜 던지는 걸까? 라고 영자라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영자가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굉장히 굳은 표정을 영식한테만 보여줍니다. 자기소개 때도 영자는 다른 사람한테 특히 영철한테 이렇게 빵 터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유독 영식이랑 대화를 할 때만큼은 눈 지금처럼 웃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해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지금 영식이 전혀 영자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MC들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혀 워밍업이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자, 그래서 영자가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착하고 섬세하고 다정한 분이지만 나는 원래 다정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었다. 근데 여기 와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결심했습니다. 자, 뭡니까? 노력해보겠다는 거는요 실제로 별 생각이 없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정치권이나 그런 간접화법이 만연한 곳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노력하겠다, 검토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즉 영자는 저는 그렇게 노력에 갈 사람이 없다, 노력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라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 왜 합니까? 영식에게 정말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말 할까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영자가 굉장히 특이한 순간이 나와요. 영수나 영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오른쪽 입술 삐뚤이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자의 오른 입술 삐뚤이는 굉장히 특이한 동작이다. 왜냐, 그녀는 평소의 디폴트가 왼쪽 입술 삐뚤이기 때문에. 마치 나는 솔로 25기 미경이 긍정적인 감정을 할 때는 오른쪽 삐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왼쪽 삐뚤이라고 한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수와 영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오른쪽 삐뚤이가 조금은 영자가 긍정적인 상황일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닐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자와 영식이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출연진들이 한두 명씩 대화를 하러 나갔다는 말에 우리 눈이 커지고 있는 영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순간적으로 혼자서 웅얼거리고 있는 영철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숙과 영철도 한 번쯤 좀 얽힐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영철이 이제 꿍얼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소개도 모르고 저렇게 나갈 수가 있구나. 이제 꼽을 주고요. 자, 그 후에 영자가 숙소로 복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영자는 의외로 또 이런 분위기를 싫어할 것 같긴 해요. 지금 다 쳐다보거든요. 영자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후에 영자가 앉을 때 영신 옆에 앉지 않습니다. 물론 자리가 꽉 차 있긴 하지만 영자가 상석에 또 앉음으로써 뭔가 영식과의 연결고리가 좀 끊기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자, 그 이후에 영자가 유심히 영수를 쳐다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건 제작진이 잘 집었더라고요. 실제로 제작진도 옆에 이제 자막을 옆에 띄우면서 요게 영자가 영수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잘 캐치를 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영호와 대화를 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영자는 디폴트가 왼쪽 삐뚤이에요. 지금도 살짝 입술이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삐뚤이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다. 영자의 감정이 변화하는 순간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자가 이후에 영호에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로 답답한 게 제가 관심을 가진 분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 영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이미 영식 한번 대화를 해보고 영자는 얘기를 탁 던져버리고, 무엇보다 저 영자가 영호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이 남자는 어쨌든 편안하게 말을 걸어주긴 하지만 나한테 대화를 거는 걸까? 라고 느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자의 이 말,
이거는 실제로 영자의 1순위가 영수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철과 또 현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상철이 현숙을 부를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가서 같이 잠 좀 깨고 오실래요? 라고 딱 했을 때 현숙이 애매한 말을 해요. 지금이요? 아,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요란 말이 좀 마음에 걸려요. 만약에 내가 여자가 더 관심 있는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었으면 지금이요라고 할 거예요. 아, 정말요? 하면서 뭐 이제 눈에 물불 안 가려. 네, 우리 합숙 마스터는 태인 씨처럼 네, 물불이라고 물불 안 가린다 해서 우리 물불이처럼 세훈 씨가 자기를 불렀다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현숙은 아, 지금이요란 말을 해요. 그래서 현숙의 감정이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현숙이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이 또 보기 어려운 게 어쨌든 눈을 계속 마주쳤다라고 하고 있고 상처도 인정을 함으로써 조금 잘 두 사람이 호흡이 흘러가는 느낌을 받긴 받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상철이 자꾸 쭈뼛쭈뼛하고 나는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말에 현숙이 표정이 곧바로 굳어버려요. 네, 지금처럼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순간적으로 하면서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애매합니다. 이거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철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말이죠. 만약에 실제로도 상철이 조금 계속해서 빼는 스타일일 것 같다 하면 마지막 최종 선택 때 서로 어그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숙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성격이 아닌 상철이 왜 자기를 불러갖고 대화를 했을까? 저는 상철이 굉장히 좀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진 적극적이에요. 지금처럼 말이죠. 근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성격일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쳐다도 안 보는 조금 약간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무사를 하셨죠. 제가 접하고 있는 아시는 형님도 이제 세무사인데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MBTI를 치면 SE 계열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정말 적극적이야.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이 있다면 현숙이 지금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철이 지금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출연진들이 또 계속해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순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저 정신분석 매니아는 놓치지 않죠. 뭐냐? 지금 누구 갔어요? 라고 어떤 여출이 물어보니까 남출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호님이랑 정수님이랑 갔다 왔다. 자, 그럼 뭡니까? 영호랑 정수도 지금 대화를 한 상황이죠. 뭡니까? 영호도 생각보다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며 지금 모두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소하지만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 지점입니다. 물론 탐정님들은 이제 뭐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리뷰를 하는 이제 저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에 출연진들께서 아직 둘이 안 왔어. 영호랑 정수가 안 왔네. 라고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영자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영수에게 눈빛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는 영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수가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철이 이제 자리로 복귀하자 자기도 모르게 빵 터지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출연진들이 이제 자리를 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후에 영수는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영철과 또 광수가 술판을 정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영철 아재는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또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인 데이트를 영식님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 아예 알싸리 할 거라면 이제 귀인 데이트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랜덤으로 그냥 다 데이트를 돌려버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작진이 이렇게 한 커플만 따로 뽑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 스태프들은 이제 제 말 들으면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아침에 아예 알싸리 한번 랜덤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2대1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2대2나 좀 약간 솔루지옥 5에서 하고 있는 커플 데이트나 이런 것도 좀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다른 연포에서 조금 본받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2대2다 이렇게 다대다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의 미묘한 변화도 좀 나는 솔로 측에서 좀 채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영철은 열심히 아침에 산책을 하는 동안에 귀인 데이트를 하고 있는 옥순과 영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옥수님 보자마자 바로 아이고 드립을 치더라고요. 우리 영식님을 보자마자. 자, 그리고 화장을 한 영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옛날 세대라서 그런가? 저는 화장품 어렸을 때 어머니 화장품 갖고 막 실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화장품을 저는 화학약품으로 보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저도 그렇게 뭐 영식에 비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지만 젊은 분들은 좀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약간 느낌이 좀 묘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영식님의 갖고 있는 평소의 느낌과 좀 달라요.
영신님은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좀 약간 이 사회의 주류 계층이기도 하면서 여러모로 좀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화장이나 이런 부분 좀 약간 언밸런싱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긴 했어요. 화장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영신님이 했냐는 거죠. 그것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는데 누난 내게 여자의 이 상현 씨는 조금 해도 좀 잘 어울리거든요. 평소에 스타일이라든가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화가 되는데 약간 영식님의 화장은 조금 저는 언밸런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영식답지 않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불안불안한 어쨌든 데이트를 하고 있는 옥순과 영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옥순님 표정이 계속해서 이 상태예요. 겁먹었어.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야, 이대로 나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니야? 라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옥순님의 차에서 저는 계속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영식님도 옥순님께 다른 사람 알아봐라.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두루두루 알아보십시오라는 말 함으로써 이제 간접적으로 거절하긴 해요. 네, 웬만하면 이 말이 나오면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미묘하게 또 두 사람이 대화가 안 되고 있고 약간 옥순도 좀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어요. 약간 옥순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빌런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영식이 나름대로 막 설명을 했을 때 그건 잘 모르지만 그냥 고소한 거 그냥 커피 먹어요 라고 이렇게 입을 탁 닫아버리게 하는 생각을 좀 보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데이트를 마치고 또 각자 서로 안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참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자, 그 이후에 영수와 순자 그리고 영숙님이 플러스 영자님까지 합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영수가 등장을 했을 때 자,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허리춤에 있는 옷을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동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왜 중요하냐? 당연히 뭐겠습니까?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심층 분석 시간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패턴이 있고 다른 연프나 이전의 나는 솔로 기술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동작은요 사실 굉장히 많이 반복된 거예요. 아마 나는 솔로 요 본 채널에서는 탐정님께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장면인데 서브 채널인 정신분석 매니아 일반에서는 조금 많이 소개를 드렸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솔로지옥 5에서 희선님이 자신이 관심 있는 지금 데릭 지터를 닮은 데릭 수빈에게 함께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동작을 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자가 하고 있는 동작과 유사하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환승연애 4에서 당시에 우리 맹고 아저씨 유식에게 관심을 가졌던 우리 지현님이 빛나씨가 자기도 모르게 맹고랑 대화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 동작 어떻습니까? 지금 영자랑 유사하죠. 자, 누난 내게 여자야에서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 영경씨가 연애 상대방인 떡대 현주씨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허리춤에 손이 탁 올라가고 또 끌어당기고 있는, 잡아서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 영자님과 유사한 부분이 있죠. 이게 그냥 나오거나 진짜 말 그대로 옷이 흘러낼 것 같아서 붙잡는 동작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죠. 특정한 순간에 대화를 하거나 말할 때 나오고 있는 동작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영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영자님 특유의 머리 따기를 딱 시전하고 있죠. 표정이 좀 죄송합니다. 웃기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죠. 머리 따기. 여성들이 관심 있는 남자가 이렇게 딱 다가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동작이 빨라지는 순간이 나와요. 지금 저 머리를 막 넘긴다거나 양머리 앞설기를 한다거나 머리끝을 막 이제 뱅뱅 꼰다거나 그 동작이 지금 연속해서 요 동작에 이어서 함께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순자가 영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자 영수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이제 꼽을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 영수가 또 순자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미가 이제 대화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선크림 내놔 삥을 뜯으려고 했던 거여서 다들 빵 터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어제 술판에서 계속해서 영수를 유심히 보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출연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영숙은 또 눈치를 싹 본 후에 빈틈을 딱 치고 들어갑니다. 네, 순자와 영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걸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빈지털이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앞쪽으로 모으고 있는 호감 반응을 하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영수도 조금 빌런 발언을 좀 하긴 해요. 애매한 말을 합니다. 나는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등 약간 빌런 반응을 하긴 해요. 이런 반응 때문에 제가 조금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숙이 그러면 본인은 어떤 기준의 여자를 좋아하냐라는 말에 대해서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고 뭉개면서 모글대를 꼬집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것만 보더라도 영숙과 영수는 잘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자, 이 동작은 계속해서 다른 출연진들이 계속 해왔던 동작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긴장 반응, 저는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동작이 아니에요. 자, 반대로 영자는 영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영자는 영수로부터 시그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틀 것 같은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영수는 또 순자를 찾아가서 선크림을 받아가게 되고 그래서 영수와 또 순자가 밖으로 산책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자가 영수를 바라보는 장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꼽을 주고 있죠. 첫인상은 저를 영패 주었지만 하면서 꼽을 주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훨씬 더 순자가 적극적이에요. 알아보고 싶은 사람 몇 명이냐. 그 이후에 영수가 대화하면 당연히 달라진다. 나는 대화하는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영수의 말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싹 굳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수와 대화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양 어깨치기, 저는 약간 호감 반응, 좀 의아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양 어깨치기를 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영자와 대화를 하면서 영자를 계속해서 떠보는 우리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거듭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순자도 보통은 아니다. 제가 계속해서 순자에 대해서 조금 쎄한데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약간 이런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역동적이라서 그런데요. 물론 저는 이제 관상을 믿진 않아요. 다 믿진 않고 다만 관상의 원리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사고가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고, 순자가 이런 느낌의 표정을 계속해서 지으면 평소에도 좀 이런 표정을 짓게 만드는 감정을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정을 짓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긴 합니다. 근데 너무 표정이 역동적이라서 이번 순자도 좀 쎄하긴 해요. 아니, 볼 때마다 너무 웃겨. 우리 순자 상당히 귀여운 표정을 짓습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도 영자 옆에서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영자와 영수의 지금 얼마큼 케미가 맞는지, 영자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네, 영자 이 표정이 자꾸 저는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자랑 같이 화장하면서 슬쩍슬쩍 영자에 대해서 묻거든요. 연애할 때 테토스럽냐? 어떤 성격이냐?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본인의 정보는 안 가고 영자 것만 묻는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영자도 모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순자가 이 말을 물을까? 라고 말이죠. 자, 이번 시간 그렇게 해서 이번 2화 전반부를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면 영식의 문제는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닐 겁니다. 감정을 확인받으려는 속도가 감정이 형성되는 속도를 앞질렀다는 것 아닐까요? 이건 단순히 진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순서를 착각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영식 같은 사람은 현실에도 많습니다. 다정하고 성실하고 진지한데 관계에만 들어가면 늘 같은 지점에서 어긋나는 케이스 말이죠.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안심받으려고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연애 예능은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줄 뿐 이 구조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원해주신 써니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동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탐정님들도 늘 감사드리고요. 곧 다가올 입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